반갑습니다. 100억짜리 대화 밥입니다. 정규 강의 첫 번째 시간. 강의 내용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 100억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게임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함께 호텔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주식회사로 이 호텔 사업을 운영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주식회사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번째,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소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수의 주주들이 있긴 하지만 소액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저와 저의 우호 관계에 있는 자들이 이 지분을 대다수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다수의 주주를 소액 주주가 있더라도 그 소액 주주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역할로서 차익을 보는 그런 어떤 투자만 참여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주식회사의 소유권은 소수에게 있다. 그리고 이 주식회사가 운영되는 방식 역시 소수에 따른다. 이게 기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만든 새로운 법칙은요. 호텔 사업을 하고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 달라지는데요. 각 주주가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숫자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제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이 지분율로 따지면 아까 전에는 40%였는데 제가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양은 대략 0. 몇 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게 되고 이 다수의 주주들이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소수에 의해서 다수 지분이 보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사업의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는 40%에 육박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이번 우리 게임의 법칙 안에서는 몇 주 보유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는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단순히 제가 만들어낸 형태가 아니고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트렌드에 기반한 것입니다. ESG 경영이 기업에 의해서 이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E는 environmental, S는 social, G는 governance인데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책임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업 사업에. 자, 근데 환경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이런 책임 측면에서는 우리가 눈에 띄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지금 개선해 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가버넌스, 즉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다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소수만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우리가 이 지배구조를 혁신하는 사업 모델을 이 시장에서 한번 리드해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 즉 100억은 단순한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보드판을 갖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게임의 규칙이 있고요. 새로운 우리가 만든 게임의 규칙이 있습니다. 기존 게임의 규칙은 보드판을 한 개 갖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게임의 규칙에서는 보드판을 2개 갖고 게임을 합니다. 여기서 기존 게임과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게임의 규칙에서는 하나의 게임이 끝인데 우리가 만든 게임에서는 하나의 게임을 마무리한 후에 다음 게임으로 이동해서 2번째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임의 이 보드판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드판에서 게임을 하고 여기서 미션을 달성한 플레이어는 2번째 보드판으로 넘어가서 이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드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존 게임의 규칙에서는 딱 한 명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이 한 명이 게임의 모든 자원을 독식하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다 죽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게임에서는 이 플레이어는 100억까지 달성하고 100억 자산까지만 요 보드판 안에서 벌고 2번째 게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게임에서 딱 한 명의 승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0억에 도달한 여러 명의 승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여러 명의 승자가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게임, 기존의 게임에서는 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자산을 보유하면 게임이 끝난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과 이 보드판 위에 있는 자산을 독식하고 나면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1000억이라고 하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100억 달성하면 게임이 끝나서 2번째 보드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 900억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9명의 승자가 추가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 세계에 대입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만든 게임의 규칙 안에서 이 자원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되면 무한한 그런 승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임에서는 여러 승자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째 보드판으로 그러면 넘어가면
첫 번째 보드판에서 100억 자산을 구축한 이 플레이어는 첫 번째 판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판으로, 보드판으로 넘어가서 100억 자산가를 키우는 게임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1번 보드판에서 아직 100억에 도달하지 못한 플레이어가 100억에 도달할 수 있게끔 플레이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보드판에 있는 이 플레이어의 게임 미션입니다. 기존 게임의 규칙에서는 최후의 승자가 1인이 나오면 이 승자는 게임을 끝낸 후에 추가로 즐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시장을 독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구조의 다른 보드판으로 넘어가서 또 그 시장을 독식할 때까지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게임에서는 첫 번째 보드판에서 100억을 달성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달성하면 두 번째 보드판으로 넘어가서 이 게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 게임에서는 게임이 완전히 끝나고 똑같은 구조의 다른 보드판을 찾아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게 방식이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 번째 보드판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 100억 자산가를 1번 보드판에서 키워내는 것이 두 번째 보드판의 미션이고 게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드판에서 두 번째 보드판으로 넘어간다. 첫 번째 보드판에서는 내 자산을 100억으로 만드는 것이 이 게임에서 어떤 승리하는 것, 미션을 달성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보드판으로 가서 나는 무엇을 또 해야 되냐면 1번 보드판에 아직 남아있는 플레이어들이 100억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내가 이 2번 보드판 위에서 계속 플레이를 해야 한다. 1번 보드판에서는 미션을 달성하면 나는 끝나지만 2번 보드판으로 넘어와서 나는 이 즐거운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다. 자, 1번 보드판에서 100억을 벌면 게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100억 이상을 1번 보드판 위에서 벌 수 없습니다. 2번 보드판으로 넘어오면 100억 이상 자산이 구축될 경우에는 투자하고 기부합니다. 투자로 100억 자산가를 키웁니다. 1번 보드판에 있는 플레이어겠죠. 그리고 자신의 자산은 100억을 유지합니다. 100억이 있는데 내가 1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하면 1번 보드판에 있는 플레이어에게 투자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90억이 다시 이제 100억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110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 10억은 반드시 투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00억을 넘어가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억에서 10억을 투자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110억에서 10억을 투자하는 것은 이 보드판 위에서는 의무가 됩니다. 그것이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새로운 게임의 법칙 100억. 1번, 게임의 말은 두 개입니다. 자기 방향으로 굴릴 본캐 말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이 플레이어들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공동 방향의 부캐 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말을 갖고 우리는 게임을 합니다. 2번, 공동 방향의 부캐 말을 먼저 굴립니다.
3번, 그 후에 자기 방향, 본캐의 말을 굴립니다. 4번, 공동 방향의 말은 부캐로 만들어야 합니다. 5번, 공동 방향 내에서 100억에 도달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합니다. 여기서 배운 노하우를 자기 본캐로 가져가서 적용하여서 자기 본캐를 키울 수 있습니다. 6번, 공동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공동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은 나누어 갖습니다. 7번, 이때 자기 방향의 말, 즉 본캐도 지속적으로 굴려야지 공동 사업으로 가는 방향을 이제 부캐만 돌린다고 이 본캐를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캐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8번, 100억 자산에 도달하면 자기가 100억 자산에 도달하면 2번 보드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9번, 2번 플레이어는 100억이 넘어가는 자산 보유할 수 없습니다. 10번, 2번 플레이어는 1번 보드판에서 함께 말을 움직인 파트너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 단,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가치 판단 후에 객관적으로 투자하되 우선적으로 파트너, 즉 1번 보드판에 있는 플레이어에게 투자합니다. 11번, 2번 플레이어는 2번 보드판 위에 있는 플레이어는 1번 보드판에 있는 플레이어가 100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와 자원을 공유합니다. 12번, 2번 보드판 플레이어의 성과는, 즉 이 게임의 미션은 1번 보드판 플레이어를 2번으로 몇 명 보냈는지에 달립니다. 즉 100억 자산가를 몇 명 만들었는가에 이 미션의 성공 여부가 달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정의한 새로운 게임의 규칙입니다. 감사합니다.